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저도 이 종목이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시행한다는 기사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배당보다는 더 큰 매력을 느껴서 오늘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배당부터 이야기 드려볼까요?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은 기존에 5종목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온 시스템을 제외한 4개 종목은 제가 최근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 신한지주, SK텔레콤, 시젠이 분기 배당을 도입하면서 총 8개 종목이 분기 배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분기 배당하는 4개 종목의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께서는 영상 말미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가된 3개 종목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시젠입니다. 화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분기 배당을 위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최근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분기 배당을 위해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어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올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예고편을 날렸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움직임을 한국에서 먼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중이신데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만 은행을 포함한 금융주들은 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으므로 호재로 작용합니다. 또한 주봉상으로 많이 올랐지만 차트를 월봉으로 바꾸면 아직까지 전고점까지는 좀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반기 금리 인상 호재와 연결되면서 조금 더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신한지주는 올해도 실적이 전년보다 좋기 때문에 배당금을 전년보다 약 500원 늘린 2,000원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2분기 배당금은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배당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서론이 좀 길었죠. 이제 오늘의 주인공 SK텔레콤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은 SK텔레콤의 주봉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24만원 정도이던 주가가 약 3개월 만에 10만원 정도 상승하는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때문인데요. 어제 영상에서 물적 분할하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은 인적 분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적 분할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회사를 쪼개어 새로운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주식을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게 각각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줍니다. 이번 SK텔레콤은 기존 회사에게는 약 60%, 신설되는 회사에게는 약 40% 비율로 주식을 나누게 되는데요. 물적 분할은 별도 회사가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면서 상장하기 때문에 회사가 상장을 해도 자회사로서의 간접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인적 분할은 두 회사 모두 직접 주주가 되므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보다 장점이 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적 분할로 SK텔레콤을 쪼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화면을 보시는 저 구도 때문입니다. SK그룹은 SK가 지주사로서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고요. 그 아래 SK텔레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아래 또 SK하이닉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회사입니다. SK그룹에서도 SK하이닉스의 비중은 엄청난데요. 문제는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은 돈을 잘 벌 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하이닉스처럼 지주사의 손자회사로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50.1%만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데 100%를 전부 인수해야 되니 인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요. 특히 상장된 회사는 이미 소액주주들이 있으므로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인적 분할을 결정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SK텔레콤은 통신과 SK브로드밴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즉 기존 주요 사업을 영위하도록 존속시키고요. 신설 회사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잠재력 있는 회사들을 몰아주면서 투자 회사로서의 중간 지주 회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적 분할의 첫 단추로 SK그룹은 화끈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SK텔레콤의 자사주 약 868만 주를 전량 소각했는데요. 현재 주가로 2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러한 자사주 소각은 회사를 분할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과감하게 소각하면서 주주들에게 큰 환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수의 약 10%를 소각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나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5대1로 액면 분할을 결정한 것인데요. SK텔레콤은 이번이 두 번째 액면 분할입니다. 예전에 약 200만 원대의 주식을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면서 현재 주가를 만든 것인데 그걸 다시 또 5대1로 쪼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액면가는 100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액면 분할하는 것은 인적 분할로 주식이 나누어지는 소액 주주들을 저는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은 카카오의 일봉 차트인데요. 카카오도 최근에 5대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 후에 주가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낮아지므로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카카오는 50만 원이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10만 원이 되니까 이 주식 가격이 좀 싸다라는 심리적 효과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은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이제 10월 중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 안건을 가결을 하면 10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이 완료되어 시장에 재상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현재 SK텔레콤을 20주 보유하신다면 액면 분할로 100주가 되게 됩니다. 그걸 존속회사인 SK텔레콤 주식으로 60주를 배정하고요. 신설법인의 주식으로 39주를 배정합니다. 그럼 한 주가 부족한데요. 바로 소수점 때문입니다. 한 주는 주당 가격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SK텔레콤 20주가 11월 29일에 SK텔레콤 60주 그리고 SK신설투자법인 39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할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이 되고 나면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SK텔레콤은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통신사업을 기반으로 AI 전문회사로 변경한다는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이슈인 구독 모델이나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서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정체되어 있는 통신사업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렇게 기업이 분할되어도 SK텔레콤은 기존 배당 규모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SK텔레콤이 1년에 약 10,000원 정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분할이 되어도 이 배당 규모는 유지를 하게 되므로 기존 주주들의 이탈이 최소화될 것 같고요. 또한 이번에 분기 배당까지 도입을 하므로 이러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주목받는 회사는 새로 만들어지는 SK신설투자법인입니다. 일단 신설법인은 인적 분할의 목적이었던 반도체 투자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대신에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하나의 자회사로 두게 되면 지분을 100%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첫 번째 M&A 대상은 키파운드리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처럼 파운드리 생산업체인데요. 이 회사를 완전 인수하면서 파운드리 생산량을 즉시 늘려서 부족한 공급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통신사업 외에 나머지 주요 사업들을 이제 SK신설투자가 전부 가져갔는데요. 대표적인 회사로 원스토어, ADT캡스, 11번가, 티맵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SK신설투자는 이 회사들을 차근차근 상장시켜서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다시 유망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하는 투자 전문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러므로 존속되는 SK텔레콤이 가치주로서 평가된다면 이 신설투자법인은 성장주로 분류되어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이 신설법인에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IPO를 기다리고 있는 4개 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스토어인데요. 올 하반기에 청약이 예상됩니다. 원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 밀려서 격차가 큰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 콘텐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구글과 애플 사이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또한 보안 전문 관련 회사인 ADT 캡스도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ADT 캡스의 몸값을 약 4조 원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초에 정보 보안에 특화된 계열사인 SK인포색과 합병하면서 통합 보안 서비스 회사로 변모하였는데요. 기존에 삼성 S1과 물리 보안 시장에서 계속 비교되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를 극복하고자 정보 보안 시장까지 서비스하면서 삼성 S1과 직접 비교되는 것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11번가도 상장을 추진할 것 같은데요. 지금 11번가는 아마존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11번가의 성공 가능성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올 하반기에 아마존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멤버십을 연동한 구독형 서비스를 협력하여 서비스할 것이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도 불참하면서 아마존과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저는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앤 모빌리티인데요. 올해 우버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화면 보시는 우버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팀앤 모빌리티는 지금 카카오티와도 계속 경쟁 관계를 가져가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팀앤 모빌리티가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1분기 손익 체크해 보겠습니다. 1분기 손익은 매출 약 4조 8천억 원에 순이익이 5,720억 원이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은 약 3천억 원이 증가했고 순이익도 2,600억 원 증가하면서 올해도 가뿐한 실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호재로 올라가고 있는 주가 상승에 실적도 보탬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은 IBK투자증권의 SK텔레콤 관련 리포트인데요. 이번 인적 분할이 SK텔레콤이 판을 새로 짠다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요즘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보면 센스 있는 제목을 짓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SK텔레콤이 올해 잘 변화되어 내년부터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종목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좋은 부분만 너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항상 들으시는 분들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투자도 보수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